당정청이 LH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강조하면서 연일 강력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반부패 정책협의회가 열렸고요. 관련 대책들이 발표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최고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노웅래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반부패 정책협의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 이제 투기 근절 대책도 발표됐고요. 정세균 예. 총리가 발표한 핵심 내용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예. 첫째로 수사 인력을 확충하고 검찰 전담 수사팀도 만들겠다. 두 번째 예.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만들겠다. 세 번째 예.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강화하겠다. 이 정도 대책이면은 부동산 투기 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게요. 저 보시기에도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힌 거고요. 네. 공직자 부동산 투기자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 그러니까 투기이익의 5배까지 벌금 부과할 정도까지 강력한 의지를 보였는데 네. 이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 분노와 실망이 지금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국민들 눈높이에는 지금 아직 성이 안 찬 거고요.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 이거 하자고 약속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논의는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국민의 85%가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데 네. 왜 국민의힘은 머뭇거리는 것인지 우리는 아하. 묻고 싶은 거고요. 네.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면 네. 우리는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이거는 즉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국민이 180조 주신 이런 데 쓰라고 준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도 지속적으로 이해충돌 방지법엔 동의하고 찬성한다는 의견 밝혔지 않습니까? 뭐 겉으로 그렇게 밝히고 실제 협상할 때는 네, 실무 논의가 안 된단 말이죠. 실무 논의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뭐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든 간에 발목을 잡는 건데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한다고 했고 뒤에서는 시간 끄는데 이렇다 그런다면 민주당이 책임지고 이해충돌 방지법 보궐선거 이전에 3월달에 할 수 있다면 3월달에 해야 되지만 네. 3월달에 못한다면 보궐선거 이전에 네. 이건 무조건 처리해야 된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네. 당도 그렇게 지도부도 그런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 정상적인 상임위 법사위 걸치는 이런 논의가 잘 안 되더라도 지금 의석수는 충분하시니까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반드시 3월 내지 4월 국회에서 통과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통과시킨다. 그렇죠. 이거는 모든 법은 여야 협의를 거쳐서 통과하는 게 맞지만 지금 이해충돌 방지법 이런 거라면 네. 지금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해가 걸렸으니까 안 하는 거지 이게 누구 이해관계가 딴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입니까?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통과시킨다는 말씀 약속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네, 이거는 네, 확실하게 보궐선거 이전에 처리하겠습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도요. LH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는데 1년 미만 토지의 양도세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대폭 높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단기 매매, 단기 투기를 막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것도 이제 대책 중에 하나로 이제 우리가 발표한 거고요. 예.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울러서 이제 저희들도 부동산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도 같이 또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장기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 중인 DTI나 DTV를 완화해주는 내용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예. 우리 무주택자나 그 세계 최초 주택 구입자들이 지금 예. 대출이 꽉 막혀서 지금 집값의 40% 이상은 대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60% 이상 주는 거를 내가 최고위원회에서 여러 번 문제 제기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돼 왔는데 예. 이제는 실제로 국민들 정말 어려운 국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수요자에 대해서 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실수요자는 대출 완화 등의 지원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다주택자라든지 투기성 매매는 양도세를 높이고 이렇게 이제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양도세율을 좀 낮춰서 이번 기회에 좀 많이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 계속 있지 않습니까? 뭐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네.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네. 구체적인 논의를 좀 더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논의하실 거고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대책 중에서 소급 적용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익을 몰수할 때
그 예. 이전에 행해진 매매에 대한 소급 적용까지 추진한다라고 이제 예. 밝히셨는데요. 이게 이제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늘 그렇듯이 소급 적용은 위헌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고 당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일각에서는 이제 법 논리만 갖고는 이게 위헌의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제기하는 건데요. 네, 이 내부 정보 등을 이용한 불법 투기의 경우에는 이제 부당 이득을 이제 몰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소급해서라도. 네, 그리고 공직자의 이 부동산 이 투기라면 이거는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완전히 차단해야 하는 이 파렴치한 범죄이기 때문에 예, 저는 소급 적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네, 내부 정보 등을 이용했거나 그럴 만한 위치에서 투기를 했다 그런다면 예, 본인이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전 소급 적용이 법적으로도 문제 없다. 우리 네.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근거 중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예, 과연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부동산 투기가 같은 대상인가 이런 이제 지적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요. 그 뭐 같이 이제 예를 이제 그만큼 이거는 큰 우리 국가의 사회 악으로 볼 만큼 이 부동산 투기는 부동산 이 투기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친일파 재산 환수와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한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핵심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중에 하나가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의 폭을 대폭 확대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총 160만 명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일각에서는 과연 160만 명 공직자의 재산을 다 검증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그 행정력이나 사회적 비용 또 현재 하위직 공무원들은 이 소식을 듣고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재산 공개 공직자의 폭을 전부로 하는 이런 문제는 사실상 이제 과장급 이상, 5급 이상 정도를 하면은 네, 결국에는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까지 맑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단은 전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시적으로 일정 5급 이상 어떤 일정 직급 이상을 먼저 한번 해보고 네, 그 다음에 한번 확대하는 게 어떠냐는 지적이 있는 거는 네, 뭐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만 일단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단순히 뭐 행정력의 낭비, 사회적인 비용 이 부분만 갖고 지금 재산 등록 문제를 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네, 비용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그런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할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은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하는 걸 좀 원칙으로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또 문제가 있다 그런다면 이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이 부분도 사실상은 여야가 지금 하기로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도 또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왜 전 지금 결과 안 나오고 있습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국민들께서 관심 갖고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이거야말로 국회의원들 이해가 그냥 바로 걸려 있는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시간만 끌고 지금 이게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냥 이게 시간만 끌고 안 된다면 예, 그렇다면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만이라도 네, 모든 자료 좀 동의서 받았거든요. 예, 국회권익위원회에다가 자료 넘겨서 예, 즉각 조사 실시하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아마 저희 당은 아마 우리 국회의원들 전원에 대해서 전수조사 요청서를 내일 아마 제출할 걸로 이렇게 봅니다. 네. 만약에 민주당도 네, 이거 미적거리면 네. 이건 국민의 힘과 다를 게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노웅래 최고위원께서는 그동안 계속 민주당만이라도 먼저 전수조사 하자. 그리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내서 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 발표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 오셨고요. 예. 그리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민주당 차원의 부동산 조사 결과 공개하자라고 강하게 제안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 실현되는 겁니까? 민주당 차원에서? 우리는 이제 내일 이제 요청서를 바로 제출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제출하면은 아마도 국민의힘도 안 할 권익위원회에다가 이거 전수조사 하도록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내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주당에서 동의서를 제출하신단 말씀이죠? 예, 네. 내일 제출할 거고요. 네네. 그 보나마나 그럼 또 국민의힘에서 그럴 겁니다. 아마 권익위원회를 어떻게 믿느냐 정부 네. 기관인데 이럴 건데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거기도 지금 야당 추천위원이 있거든요. 예. 그럼 야당 추천위원을 포함해서 위원장 빼고 나머지들이 공정성 확보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네, 그래서 공정성 담보해서 국회의원들 요번에
부동산 투기 관련한 전수조사 확실히 해서 옥석을 네. 가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 0656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김상조 실장 부동산 문제부터 심판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 먼저 나중에 없다고 보고요. 그거는 그것대로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당연히 심판하고 그것도 이런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김상조 실장의 저런 행위가 우리가 말하는 내노남불이라는 말을 듣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 공정성이 의심받는 부분 아닙니까? 네네. 저거는 뭐 정확하게 원리 원칙대로 확실하게 조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의원님, 그리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정보 공개를 신청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요. 예. 그러면서 이제 측량은 불법 경작한 사람들 때문에 한 것이다. 본질은 측량 현장에 있다 없다가 있었다 없었다가 아니다. 시장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여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게요. 뭐 거짓말쟁이 오세훈 후보인데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셀프 개발하고 셀프 보상을 받았고 예. 그것도 공시지가의 7배, 36억 보상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기 의혹이 생긴 거고 근데 본인이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본인이 그 땅의 존재와 위치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때 현장에 있던 그 우리 경작자들은 오세훈 후보가 2005년에 6월 달에 온 걸 봤다. 현장 측량할 때. 네. 그리고 저 며칠 전에 다시 측량 팀장까지도 오세훈 후보가 확실히 현장에 왔었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 공직자의 거짓말이 중요한 게 아니면 뭐가 중요한 겁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특위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사퇴하겠다고 얘기했다면 예. 그리고 증인이 나타난다면 사퇴하겠다고 그런다면 본인이 약속대로 사퇴를 하든지 예. 그게 안 한다 그런다면 본인이 떳떳하다고 그런다면 증언자들 그러니까 현장 증인인 경작자, 측량 팀장과 오세훈 시장 후보 세 사람이 3자 대면을 해서 진실을 밝히면 지금 거짓말 진위 공방 이거 깨끗하게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오늘 3자 대면 해라. 예. 그러면 우리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비 걸지 않겠다라고 오늘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네. 오선 후보가 만약에 3자 대면 거부하고 사퇴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다음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뭐 국민들이 심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하여튼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후보, 부동산 투기하는 그 후보에 대해서 서울시, 이 천만 서울시의 행복 안전을 안심하고 맡긴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세훈 후보 지금이라도 전 이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이실직고하고 그리고 약속한 대로 책임지고 난 사퇴하는 게 맞다. 그렇지 않으면 3자 대면해서 진실을 밝히든지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